자,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딱 마음먹는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이랑 실제로 몸이 딱 움직이는 그 순간 사이. 정말 짧은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뇌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뇌는 움직임을 다 준비하면서도 실수로 먼저 확 움직여버리지 않고 딱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그 저명한 학술지죠. 네이처 리뷰스 뉴런 사이언스에 실린 리뷰 논문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바로 그 자료인데요. 우리 뇌에서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피질. 이 영역이 어떻게 움직임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지 그 최신 연구 흐름을 담고 있어요. 특히 뭐랄까 출력 무관 요인 아니면 널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거 중심으로 과학자들이 움직임을 이해하는 관점 자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예전에는 말이죠. 과학자들이 그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 뉴런 하나하나의 활동만 막 쫓아가면 움직임의 비밀을 다 풀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 운동피질 뉴런들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고 막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개별 나무 하나하나만 봐서는 이 숲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어려운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최근 연구는 개별 세포보다는 그 세포들이 여럿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내는 활동 패턴, 그러니까 신경 집단 전체의 활동에 주목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발견이 뭐냐면요. 이 집단 활동의 상당 부분이 정작 근육을 움직이는 실제 출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출력, 무관, 아웃풋 널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뇌가 활동을 하는데 출력이 없다. 그건 좀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그냥 에너지를 막 쓰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준비할 때 활동하는 뇌 영역이 움직일 때도 똑같이 활동한다면서요? 그러면 왜 준비 단계에서는 근육이 진짜 꼼짝도 안 하는 거죠?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널스 스페이스 가설이 딱 설명해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준비 단계의 신경 활동은 근육을 움직이는 출력 유관 활동과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별도의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뭐랄까 작업 공간이 분리된 것처럼요. 그걸 널스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활동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근육을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진 않는 거죠. 비유하자면 자동차 시동은 걸었는데 기어가 중립에 딱 있어서 차는 안 나가는 상태. 그거랑 비슷해요.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들을 봐도 준비 상태의 뇌 활동 패턴은 근육 출력 방향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거의 직교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활동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활동은 있는데 그게 출력을 만들지 않는 어떤 방향으로 존재한다 이런 거군요. 마치 무대 뒤에서는 배우들이 막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무대 위로 등장하진 않은 뭐 그런 상태?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널스페이스 활동,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고 차분하게 그리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움직임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 전에 머릿속으로 계속 말을 고르고 시뮬레이션 해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입 밖으로 소리내 말하진 않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 널스페이스 활동 덕분에 뇌 활동 신호들이 서로 막 엉키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망 안에서 신호들이 좀 질서정연하게 흐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할까요? 안정적인 제어에 꼭 필요하다는 거군요. 또 다른 역할도 있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 셋째로는 유연성을 확보해 주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뇌는 똑같은 신경 회로를 쓰면서도 걷기나 팔 들기, 물건 잡기처럼 전혀 다른 종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잖아요. 또 왼팔이랑 오른팔을 따로 아주 정교하게 제어하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각 과제나 상황에 맞는 서로 다른 널스페이스 차원을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여러 다른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것처럼 뇌는 이 널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제한된 신경 자원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와, 진짜 놀랍네요.
이게 그냥 단순한 준비 단계를 넘어서서 안정성이랑 유연성까지 다 책임지는 핵심 메커니즘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연구자들은요, 움직임이 그냥 준비, 실행 이렇게 두 단계가 아니고 준비, 프리페어, 그리고 촉발, 트리거, 마지막으로 실행, 엑스큐트 이렇게 좀 더 세부된 단계를 거친다는 증거들도 찾아냈어요.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그 준비된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딱 옮기게 만드는 촉발 신호 있잖아요. 이것 자체도 직접 근육을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 안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다 준비된 계획에 자 이제 시작 하고 내부적으로 딱 버튼을 누르는 그런 명령 같은 역할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우리 뇌 활동, 특히 운동 피질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상당 부분이 당장 눈에 보이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직접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그 움직임을 아주 정교하게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또 다양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하기 위한 아주 복잡한 내부 연산이다. 즉, 출력 무관 활동이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뇌를 단순히 신호를 입력받아 처리하는 기계처럼 볼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부 상태를 조율하는 아주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여러분께도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매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아주 간단한 움직임조차도 사실 뇌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계획하고 조율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예를 들어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이는 그런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파킨슨병처럼 움직임의 어려움을 겪는 질환들의 원인을 밝히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거든요. 실제로 BCI 연구 같은 분야에서는 이 널 스페이스 활동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좀 더 안정적으로 파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출력 무관 활동,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신경 활동이요. 이게 비단 움직임 제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세상을 인식하는 다른 모든 정신 활동 속에서는 또 어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지문인 것 같습니다.